제25회 LG배 조선일보 기왕전 예선 4회전 시작됩니다. 오늘 김만수 해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3회전에 이어서 이번 4회전에서도 이창호 선수의 대국 준비했습니다. 이 이창호 선수가 대마를 잡고 쾌승을 거둔 것이 2번 연속이나 돼요. 네, 원래 한 판만 잡아도 이게 10년 만에 한 번 있을까 말까한 일인데 2판 연속 나와서 많은 분들이 놀라고 있고요. 과연 오늘까지 3판 연속 이런 대마 사냥이 나올 것인가 바둑 팬들이 많이 관심을 보고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과연 오늘도 성공할 수 있을지 기대가 되는데요. 먼저 대회 정보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25회 LG배 조선일보 기왕전, 조선일보와 한국기원이 주최 주관합니다. 제한 시간은 3시간에서 1시간으로 대폭 단축이 되었고요. 자, 우승은 3억 원, 준우승 1억 원. 네, 현재 벌어지는 모든 세계대회 중에서 가장 상금이 큽니다. 자, 32명의 기사가 본선에서 만나게 되는데요. 먼저 시드를 받은 선수는 15명의 와일드카드로 한 장이 또 주어집니다. 네, 지금 중국은 예선전이 모두 끝났습니다. 네. 지금 이제 가장 관심이 가는 선수는 이제 시드를 받은 선수 중에서는 양딩싱, 그다음에 예선을 뚫고 온 선수 중에서는 딩하오 선수, 또 개인적으로는 또 렌샤오 선수가 기대가 되는데 또 중국도 쟁쟁한 선수들이 올라왔습니다. 특히 딩하오 선수는 또 신진서 선수가 주목하는 선수 중 한 명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라이벌로 삼고 있는데요. 네. 역시 중국이 워낙 층이 두텁다 보니까 이변이 일어난다 해도 역시 강자들이 모두 올라왔습니다. 네. 자, 예선 A조 대진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서중희 선수와 이창호 선수의 대국 준비되어 있고요. 역시 나현 선수, 이영구 선수는 여전히 생존해 있습니다. 네, A조가 강자들이 유독 좀 몰려있는 조입니다. 네. 이영구 선수, 이창호 선수, 나현 선수 예상대로 이제 8강까지 올라왔는데요. 두 선수가 또 이제 4강에서 나현 선수와 이창호를 이긴다면 붙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서중희 선수와 이창호 선수는 오늘이 첫 대국입니다. 네. 근데 이창호 단이야 뭐 제가 굳이 소개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이 서중희 선수는 많은 분들 잘 모르실 거예요. 입단은 2005년에 했는데 사실 프로에서 경력보다는 아마 시절 때 경력이 더욱더 화려합니다. 네, 맞습니다. 네, 아마추어 시절 때 아마추어 대회를 싹쓸이 하면서 프로까지 됐습니다만, 하지만 아마의 세계와 또 프로는 또 요구하는 사항이 다르죠. 속기 바둑에 굉장히 장점이 있습니다만 프로 세계에서는 아직까지 큰 성적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네. 자, 서중희 선수는 2005년에 입단을 했고 바로 그 직전 연도인 2004년도에 최우수 아마기사상을 수상을 했다고 합니다. 이 아마추어 시절을 떠올려 보니까 또 박영훈 선수가 또 유명하잖아요. 네, 박영훈 선수야 초등학생 때 이미 싹쓸이 했던 천재 중에 천재라 단순 비교는 좀 어렵습니다만 어쨌든 이 아마추어 때 성적 많이 낸 이 선수의 특징은 속기가 굉장히 강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 대국도 이 서중희 선수가 좀 난타전과 역시 속기로 일관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이창호 구단을 상대로 앞서 2명의 선수들은 지나치게 이창호 구단의 약점인 공격 쪽에 너무 치중한 나머지 대마가 잡히고 백수만에 말았죠. 몰살하는 네.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서중희 선수는 6단 아니겠습니까? 1, 2단들과는 다릅니다. 오늘 어떤 모습을 보일지 기대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창호 선수와 서중희 선수의 대국 시작됐다고 합니다. 지금 바로 대국장에서 확인해 보시죠. 오늘도 역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왔습니다. 이창호 구단과 서중희 6단의 대결. 제25회 LG배 조선일보 기왕전 예선 4회전이 시작됩니다. 네. 자, 이창호 구단이 오늘은 100번을 선택을 했네요. 아무래도 100으로 대마를 잡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서중희 선수는 이제 흙을 잡았으니까 지금까지 역시 이창호 구단과 첫 대결을 펼쳤던 선수들은 대부분 굉장히 속기와 이 실리 바둑을 구사한 다음에 이 타계로 승부를 거는 이런 작전을 많이 구사를 하는데요. 네. 역시 오늘도 서중희 선수가 흙을 잡고 2개의 착점이 모두 다 소목. 굉장히 극단적인 실리 포설이 될 것 같은데요. 네. 이창호 구단은 역시 100으로도 양화점을 사용을 했습니다. 네. 원래 이창호 구단은 전성기 시절에도 역시 양화점을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제가 예전에 연구생 시절 때 서중희 6단 네. 좀
배운 바가 있는데 네. 그때를 좀 떠올려 보면 그때 당시에도 서중희 구단은 좀 실리를 정말 좋아했던 걸로 기억을 해요. 네. 일단은 가장 어떤 공격형과 이 네. 뭐 수비형이라고 그러기에는 뭐 그렇습니다만 아무래도 이 속기 바둑을 잘 두려면은 이 수비형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선실리 후퇴가 굉장히 명쾌하거든요. 네. 근데 공격은 복잡하기 때문에 공격형이면서 좀 속기로 두긴 쉽지 않죠.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제 서중희 선수도 뭐 이창호 구단과의 대결은 정말 누구라면 바둑을 두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면 한 번은 꿈꾸는 네. 그런 대국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3회전에서 네. 송일영 선수와의 대국도 있었는데 이 국후의 송일영 선수가 네. 아, 정말 떨려서 바둑을 못 뒀다라는 말을 네. 했었어요. 네. 그렇죠. 첫 대결 때는 그렇죠. 저도 이제 이창호 구단과 한 4번 정도 대결을 했는데 이창호 구단과 첫 대국을 한 게 이제 제 기억은 97년인가 그래요. 뭐 옛날 얘기긴 한데 네. 이창호 구단이 그때 전관왕을 휩쓸던 시절인데 전성기 때죠. 네. 이게 덜컥해서 본선에서 첫 판에 진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대회 때 예선전에 나왔는데 추첨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제가 이창호 구단과 첫 판에 추첨을 걸린 거예요. 갑자기 그러자 모든 사람들이 저한테 축하한다고. 너가 언제 이창호 구단과 한번 두어보겠냐며. 네. 왜냐하면 예선전에 출전을 하지 않았었던 그쵸. 시기였기 때문에. 지금도 뭐 대부분의 박정환, 신진서 이런 1/6급 선수들이 예선전을 시드로 통과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때도 뭐 이창호 구단은 네, 워낙 타이틀 4강까지는 그냥 자동으로 가던 시기라 네. 네, 예선전을 뛰는 게 거의 없었는데요. 그만큼 이창호 구단 간의 첫 대결은 설렘이 본인에게도 가득하기도 그렇고 하고요. 네. 자, 좌상기에서 그 3회전과는 네. 달리 이번엔 2단 젖히는 선택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계속 늘었는데 네. 이게 아마도 흑과 백의 차이점이 아닐까 싶어요. 지금 보시면은 이창호 구단이 흑을 잡았을 때는 대체로 여기에 자기의 돌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세력을 만들 수가 있는데 지금은 여기에 흑돌이 있으니까 세력이 펼쳐지지가 않죠. 그래서 이번 바둑은 네, 이창호 구단이 대마를 잡기는 역시 어려운 네, 그런 포석형으로 갑니다. 네. 우하기도 그렇고 네. 좌상기도 그렇고 간결한 형태의 정석이 일어났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하죠. 내가 흑으로는 잘 두는데 백으로는 왜 이렇게 못 두냐 이런 얘기도 하고 흑으로는 대마를 잘 잡는데 백으로는 왜 맨날 잡으러만 다니면 난 도로 죽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근데 이 포석의 특성상 백은 이 세력 바둑을 두기가 어렵습니다. 아무래도 흑보다 한 발 늦게 시작하니까요. 네. 그래서 이제 흑으로 둘 때는 모양을 펼쳐서 상대가 들어온 돌을 공격하니까 보통 딱 보셔도 1대 3으로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잡기가 수월한데 백으로는 이런 게 모양을 펼치기가 어려우니까 기존에 있는 돌을 잡으러 가게 되죠. 근데 기존에 있는 돌을 잡으러 가는 것은 굉장히 확률이 떨어집니다. 자, 지금 여기까지는 뭐 그래도 왜 예상 범위 안에 있는 네. 네. 일단 뭐 기출 문제 안에 딱 나오는 네, 그런 형. 실리를 더 추구를 한다면 어느 쪽으로 네, 역시 이쪽으로 가네요. 그쪽인가요? 네. 길을 사실 선택하네요. 이런 요즘의 바둑에서는 이런 부분이 약간 바뀌었어요. 전에는 뭐 이 수가 거의 절대적이죠. 네. 네. 이쪽으로 두면은 다시 이쪽으로 벌려서 일단 모양을 펼치는 게 절대적인데 최근에 프로들의 바둑은 이 벌리는 수를 조금 줄이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벌려도 집이 또 네. 완성되지 않은 곳이기 때문이요. 네. 이게 뭐 아무래도 뭐 알파고 영향이 더 크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이창호 구단도 워낙 타겟 실력이 워낙 세다 보니까 이 벌린다라는 건 기본적으로 공격을 전제로 하지 않습니까? 네. 네. 이창호 구단이 워낙 타겟 실력을 많이 발전시켜서 이창호 구단 때도 좀 벌리는 걸 좀 줄이는 경향들이 좀 있었어요. 좌악의 형태도 자주 나오는 형태인데요. 네. 가장 간결하게 둡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된다면 우하기에 나와 있는 흑돌이 조금 신경 쓰이지 않나요? 여기서는 이제 흙이 늘게 되는데 네. 백이 최대한 간단하게 처리를 하고 이쪽으로 돌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죠. 네. 선수를 가지겠다는 뜻이군요. 네. 이쪽으로 둬도 일단 큰 모양은 아니어도 만만치 않습니다. 네. 근데 다만 여기가 맞냐, 여기가 맞냐라고 하면은 지금은 이쪽이 더 가능성이 높죠. 왜냐면은 가져가는 면적이 여기는 이 사이가 8칸인데요. 여기는 지금 6칸, 네, 5칸이니까 네. 누가 보더라도 위쪽이 간격이 더 넓습니다. 게다가 흙이 또 한 칸 구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백이 다가갔을 때 재차 또 흙집을 없앨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서중이 6대 여기서 생각을 하네요. 일단 느는 것은 누가 봐도 거의 절대점인데, 자, 여기서 생각한다면은 뭔가 다른 아이디어가 있는 거죠. 근데 굳이 따진다면은 이 한 점을 잡는 겁니다. 극단적인 실리형인데, 그만큼 서중희 선수가 대구 처음에 저희가 소개시켜 드린 대로 실리 성향이 강하다. 네. 이런 걸 따지면 여기 둘 수도 있겠네요. 다만 이거는 좀 추천해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여러분들의 바둑, 특히 이 한 5급, 7급 분들의 바둑을 보면은 안으로 갇혀서 두게 되면은 뭐 당장이야 흙이 나쁠 건 없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벌어지는 싸움에서 이 안쪽에 있는 실리는 싸움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네. 않죠. 네, 그래서 돌이 가운 변으로 나가야지만 또 중앙으로 나갈 수도 있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넓은 쪽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자, 역시 좌하기까지 네. 계속해서 간결한 형태로 후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바둑을 이제 좀 관전하신 분들은 여기 두면은 백이 두 수, 흙은 하나, 둘, 세 수니까 백이 이게 잡히지 않습니까? 네. 무조건 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실 텐데 아무래도 이창호보다는 여기 늘진 않을 거예요. 왜냐면 늘 거면 밀진 않습니다. 여기를 왜 안 두냐? 자, 여기는 이 고수들은 돌이 잡고 사는 걸로 유불리를 판단하지 않고 이 간격으로 판단해요. 이 돌이 잡힌다고 해도 2칸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보다는 여기 뭐 이런 데 넓은 데가 좀 수두룩 하죠. 네. 이쪽은 이제 훨씬 나중에 둘 것 같습니다. 계속 미는 네, 또 선택을 밀어갔어요. 했는데요. 네. 이때 흙이 계속 늘어주나요? 늘 수도 있고 젖힐 수도 있고. 자, 이건 항상 우리가 바우 뜰 때 항상 나오는 거죠. 늘어야 되나 젖혀야 되나. 네. 어렵죠. 일단 뭐 이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나의 돌이 많으면 젖히고 나의 돌이 적으면은 늘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아무래도 흑돌이 많으니까 젖혀도 가능하죠. 이제 끊는 싸움은 지금은 나가는 방향에 흑돌이 있으니까 네. 백이 살 수가 없습니다. 끊는 수 자체는 안 되니까 젖히는 게 가능한데요. 근데 다만 이런 모양일 것 같아요. 젖히면은 백은 자, 이런 식으로 집을 다 내주고 다시 세력을 펼치는데 이 형태는 백이 나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흙은 젖히던지 아니면 손을 빼던지 오히려 둘 중에 하나를 볼 것 같아요. 지금의 두 점머리는 네. 좀 아프다고 볼 수는 없을까요? 아프죠. 근데 굉장히 아픈데 백도 둘 때 흙이 또 손을 뺄 수가 있어요. 한 번 손 빼고 또 두 번 손 빼고. 네. 흙이 잡히진 않는다는 네. 얘기군요. 여기 약점 때문에 그렇죠. 네. 그러니까 발빠르게 아주 극단적인 실리형을 선택하고자 하면은 여기서 손을 빼는 거예요. 이 재밌는 것은 저희가 이제 상단에 있는 오른쪽 상단에 있는 인공지능 프로그램 4개를 저희가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 네. 지금 엘프고만이 굉장히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 프로그램을 만든 사람의 지금 의중이 반영이 되어 있는데 엘프고가 서양의 엔지니어들이 만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서양의 문화는 아무래도 이 실리와 현실적인 면모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엘프고는 유독 이 실리에 대한 가중치를 좀 더 쳐줘요. 반면에 여기에 가장 반대 개념이 돌바람인데 돌바람은 딱 이름만 보셔도 아시겠지만 좀 묵직하죠. 한국에서 만들었거든요. 네. 한국의 바둑은 전투 바둑이 많죠. 그래서 대체로 좀 두터움을 조금 더 쳐줍니다.
이런 것도 비교해서 보시면은 여러분 좀 이 재미가 있으실 거예요. 미니고와 릴라 제도는 상대적으로는 중립이죠. 근데 돌바람과 엘프고가 극단에 가 있고 미니고와 릴라 제로가 어떤 판정을 해주는 역할인데 지금 대체로는 뭐 5대5다 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역시 초반엔 이창호 선수가 훨씬 속도가 빠릅니다. 네. 초반보다는 네. 좀 중반 쪽 그 이후에 조금 더 네. 집중을 하겠다는 뜻일까요? 일단 초반에 대한 고민을 좀 덜어낸 것 같아요. 예전과 달리 이창호 구단의 바둑이 훨씬 더 이 세력 바둑화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어차피 이 이창호 구단이 예전에는 실리 바둑을 둬서 끝내기로 승리를 거두었는데 이제는 후배들의 끝내기 실력이 강해져서 마냥 후퇴만 할 수는 없다 이렇게 보고 공격적인 흐름을 가져가려는 노력인 것 같아요. 최근에 바둑을 보면은 굳이 이 바둑뿐이 아니더라도 공격적인 성향이 굉장히 강해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어제 오전에 3회전 때 박승화 선수와 강유택 선수의 바둑을 제가 또 해설을 했었는데 네. 강유택 선수와 박승화 선수 역시 굉장한 수비형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어제 바둑은 난타전이었어요. 최근에 이 수비형들이 변화를 많이 주고 있습니다. 좀 속도감이 좀 더해지고 네. 있달까요? 아무래도 좀 현재 가장 성적 내는 기사가 신진서와 박정환 선수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두 선수가 수비형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이 다른 기사들도 좀 공격적으로 많이 갑니다. 자, 또 밀어가네요. 자, 이거는 이제 원래는 가만히 있는 게 이제 무난합니다. 네. 예, 백이 둬도 이제 손을 빼면 되는데 자, 밀어간다는 것은 백으로 하여금 이제 손을 빼지 못하게끔 하려는 의도인데요. 두 점머리를 계속 네. 남겨주겠다는 거죠. 일단 이 돌을 빠져나가는 것은 지금은 안 됩니다. 이쪽을 둘 때 나가는 간격이 딱 맞고 있어서 백이 빠져나가는 거는 좀 어려워 보이고요. 그럼 여기서 이제 끊어놓는 것까지 선수가 됩니다. 이때 머리를 때릴 것이냐 아니면은 늘 것이냐 이 두 가지 묻고 있는데 네. 네. 일단 때린다고 보면은 결국에는 여기서 이제 백이 고민이 됩니다. 여기를 보통 하나 늘어두거나 이어야 되는데 그럼 이 자리가 너무 좋지 않습니까? 네. 자, 그래서 이제 백도 역시 이렇게만 되면은 거의 손을 못 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해주신 네. 우상귀로 다가가는 자리도 여전히 남아 있고요. 네. 자, 이건 서중희 선수가 이창호 구단을 상대할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쓸 수 있는 두 가지 전략. 극단적인 실리 바둑 이후에 타기하는 이창호 구단으로 하여금 공격을 하게끔 네. 만드는 방법. 두 번째는 일단 앞뒤 안 가리고 끊어 놓고 시작하는 방법. 지금 이 두 가지를 약간 섞었다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앞서 두 선수들은 지금 두 번 연속 이창호 단에게 이제 대마가 잡혔는데 네. 끊는 수가 거의 없었죠. 너무 실리바둑으로 두다가 네, 지나치게 엷어져서 약해져서 한 번에 돌이 다 잡히는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서중희 선수는 지금 요 밀어갔다는 것은 일단 상대에게 끊는 약점을 남기겠다는 의도니까요. 자, 어떻게 보면 이제 전투를 좀 유도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네. 이창호 구단의 특징은 미리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일단 두 점머리를 때리는 게 가장 일단 1번이죠. 는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한 번 약한 모습 보이면 계속 약해지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건 역시 백이 이렇게 둬서 이기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두 점머리 때린 이후에 약점을 지킬까 말까 네, 그 사안을 미리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안 끊어 놓을 이유도 없겠죠. 네. 자, 끊어줍니다. 네, 여기까지는 이제 필연이고
원래 흙은 여기를 정리를 하고 가야 되는데 사실 많은 분들은 여기 다시 맞춰치죠. 아, 네. 근데 2단 머리 얻어맞고 있게 되면은 결국 여기 약점 때문에 하나 지켜야 돼요. 네. 그러면 그냥 잡는 것과 비교하면 한 두어 집 느는데요. 반면에 백은 약점이 하나도 없으니까 이거는 이제 흙이 좋지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쪽을 정리하고 가야 돼요. 정말 손 따라서 계속 젖히는 분들도 네. 정말 많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아무래도 이 바둑을 둘 때는 전체 넓게 봐야 되는데 이 자리가 훨씬 넓은 거 아닙니까? 네. 여기를 어떻게든 빨리 두고 싶은 거예요. 음. 그런데 아무래도 5급, 7급 분들은 여기에 보일 수 있는 여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만 쳐다보게 되고 네. 당연히 여기서 이양 두는 거 한 집이라도 벌고 두자 이렇게 두지 않습니까? 네. 네. 근데 다만 여기서 한 집 지금 버는 거는 의미가 없는데 약점이 지켜지는 게 오히려 더 악수가 네. 되죠. 그래서 백이 선수를 가지고 화면에 네. 먼저 올 수 있다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역시 잡아두죠. 네, 이제 바로 여기입니다. 2005단이 여기나 여기 넣는 것도 이제 비슷한 의미인데 그럼 이쪽을 뺏겨요. 모양은 이쪽이 훨씬 좋습니다만 이 세력의 가치가 희미합니다. 이쪽을 두게 되면은 모양은 좋지만 약점은 보이고요. 자, 어느 쪽을 선택을 할까요? 네. 2005단이 최대한 넓혔습니다. 네. 자, 자, 이렇게 들어와라. 된다면 흑도 바로 네. 끝나요? 어떻게 될까요? 글쎄요. 또 하나는 미리 끊어둘 필요는 있겠죠. 응수타진 의미에서. 그건 그렇고 이 바둑이 100번일 때는 대마 사냥이 어렵다. 그 말씀을 드렸는데 네. 2005단이 네, 상관하지 않는 건가요? 좀 대마 사냥에 뭔가 재미를 느낀 거 아닙니까? 근데 대마 잡으면 재미를 느낄만 하죠. 네. 그렇죠. 지금 이 형태 포석형 자체가 흙이 여기를 안 들어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지금 끊는 수가 그래서 이게 약간 조심해야 되는 게 보통 여기 늘거나 여기 늘죠. 근데 지금 약간 노골적으로 이렇게 둘 수도 있습니다. 원래는 이런 바둑이 이제 흙이 좋아야 되는데 흙의 세력은 별 의미가 없고 백은 육선으로 집이 나지 않습니까? 네. 지금 서중희 선수가 지금 끊는 수를 노리긴 노리는데 과연 지금 둘까요? 야, 그쪽을 붙여갑니까? 서중희 선수가 대마킬러로 변신한 이창우단의 소문을 아직 못 들었나요? 자, 그쪽으로 붙인다면 잘못하다가 중앙 백약점이 좀 자연스럽게 지켜줄 수도 있겠는데요. 네, 그러기도 하고 네. 우선은 뭐 이런 식으로 뒀어요. 여기서 이제 이쪽을 깨는 것은 막혀서 좋을 게 별로 없죠, 원래는. 네, 네. 이게 겨우 사이더라도 백이 중앙이 더 좋아지니까 보시면 여기 두 칸의 모양을 만들었지만 여기는 네 칸씩 늘어나잖아요. 네. 그러니까 흙은 일단 가져가는 면적에서 손해가 나니까 이런 수는 성공을 해도 글쎄요. 네, 이익이 없다라고 해서 거의 안 두는데 자, 이거는 이제 제가 아까 보여드린 예상도대로 된다면 거의 극단적인 실리 바둑이 되는 거죠. 자, 여기서 그냥 뭐 무난하게 둔다면 뭐 우리 예상대로 넘겨주고 네. 이 중앙 바둑을 두는 게 이제 뭐 가장 무난한데 네. 이창우단도 3연속 대마 사냥을 노린다면 네. 반대로 가겠죠. 아무래도 관전한 입장에서는 네. 잡으러 가는 게 더 재미가 있죠. 쓰리고를 외칠 것 같은데. 네. 그리고 생각보다 이렇게 붙인 수를 네. 좀 빨리 선택을 했습니다. 네. 서중희 선수 입장에서는 역시 실리 바둑으로 좀 가려는 것 같아요. 이창호 선수와 서중희 선수의 예선 4회전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대국은 잠시 후에 이어드리겠습니다.
제25회 LG배 조선일보 기왕전 예선 4회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이창호단의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마스크 제작 업체들이 왜 이창호단을 광고 모델로 쓰지 않는지 지금 프로 기사들만큼 마스크를 애용하는 동네가 어디 있습니까? 마스크를 또 노출시켜주는 곳이 또 있는데. 요즘에, 이 바둑을 보고 계시는 분들, 그 제작하는 회사 사장님들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라고요. 역시 저청합니다. 일단 뭐 무난한 진행인데요. 그쪽을 늘었어요. 저 늘었다는 것은 네. 안녕을 주지 않겠다는 건데요. 네. 굉장히 강하게 두는데, 근데 이 수가 굉장히 이제 좋은 점이 있고 나쁜 점이 있죠. 뭐 좋은 점이라고 한다면 흙이 이쪽을 두더라도 나중에 보시면 이렇게 흙이 사는 모양이 나오는데 이때 사는 궁도 한 집밖에 안 나와요. 네. 그러니까 잡으러 갈 때는 훨씬 득이죠. 이게 늘어가는 가장 큰 목적인데요. 단점이라고 한다면 역시 실리 면에서는 굉장히 손해입니다. 특히 여기를 잡혔다고 보면은 이 모양이 여기가 헛수예요. 네. 저는 이창호단이 이렇게까지 둘이라고는 생각을 못했는데 네, 놀랍습니다. 는 거는 공격의 강도를 1부터 10까지 놓고 봤을 때 거의 9 정도에 해당되는 이창호단 우리가 알고 있는 이창호단 바둑에서는 좀처럼 보기 힘든 그런 선택이고요. 근데 오히려 이렇게 세게 나오니까 서중인 선수가 좀 당황했어요. 그런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이제 흙이 둘 수 있는 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어쨌든 한 집이라도 털을 잡고 가는 게 있어요. 대신에 여기 두면은 중앙으로 나가는 속도는 현재 느려져서 역시 막힐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번째는 그냥 나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은 이쪽의 집은 반대로 뺏기지만 중앙으로 나가는 속도는 아까보다는 한결 더 빨라집니다. 네. 이 바둑에서 어려운 점은 이렇게 시작은 여기로 시작을 했지만 보통 이 버리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버리더라도 잡은 개수는 2개밖에 안 되고 2집, 4집, 8집, 10집이 채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먼저 두 점을 버려도 상관이 없으니 밖으로 먼저 나갔습니다. 자, 이 수가 놓여지자 재밌는 게 엘프고는 흙 쪽으로 더 올려줬고요. 반대로 돌바람은 백 쪽을 좀 올려줬어요. 미니고는 이도 변함이 없고 릴라제로는 백 쪽에 지금 손을 조금이나마 들어주고 있는데 자, 이런 이 성향의 차이. 자, 지금 그만큼 인공지능들조차도 서로 의견이 일치가 안 될 정도로 지금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백은 하변 쪽 한 점도 돌봐야 하고요. 자, 지금은 뭐 백이 이 흑도를 흙은 버렸으니까 일단 백도 크게 잡아야죠. 그러니까 나가면서 좀 크게 엮으러 가는 것이 더 좋고요. 지금은 끊는 수는 이제 없습니다. 끊는 것은 이제는 선명하죠. 아래쪽에 그냥 잡히니까 근데 끊는 수는 이제 없어요. 그렇다면 하변 흑도를 공격하지 않더라도 이 중앙 쪽 약점이 지켜진다는 거 하나만으로도 좋을 수 있을까요? 그런 간접적인 수비 효과를 누릴 수가 있는데 자, 어쨌든 간에 뭐 서중희 선수는 작전을 세운 대로 잘 두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 이렇게 바둑이 좀 복잡해진다면 이창호 구단 초반에 생각 시간을 좀 많이 사용하게 될 것 같은데요. 다음 수가 좀 고민이 되겠죠. 근데 사실 뛰는 수 자체는 어렵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창호 구단의 스타일상 이 흑도 다음 수는 뻔합니다. 이 수를 안 두고서 다르게 두는 거는 바로 막히니까 이거는 이제 다 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거의 예정되어 있는데 이 다음이 어렵죠. 이 다음을 미리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금 왼쪽에 있는 이 흙의 집이 대략 25집, 10집, 10집 봐주면은 대략 45집입니다. 네. 이쪽이 뭐 10집, 네, 20집. 이쪽이 애매하긴 한데 그래도 뭐 10집까지는 되겠죠. 하나 준다고 가정한다면. 네, 그럼 100은 30집. 흙으로는 15집이 앞서 있고 100은 공격을 통해서 10집 정도 이득을 얻어야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이제 이후에 이청후단의 공격 또 서중희 6단의 이제 타격을 보실 텐데 네. 지금 이 상황에서 10집의 이득을 보냐 안 보지 않느냐 이 정도로 유불리를 판단하시면 무난할 것 같아요. 아니면 선수를 가져서 뭐 상대 네. 쪽을 먼저 가는 것도 열집에 그렇죠. 포함이 될 수도 있고요. 네. 제일 무난한 방법은 여기를 두고 이쪽을 두고 뭐 가장 최대한 안전하게 처리한 다음에 빨리 두면은 긴 바둑입니다. 네. 근데 이 상황은 어쨌든 흙이 확실한 45집이고 100은 불확실한 35집이니까 뭐 흙이 나쁘다 보기는 어렵겠죠. 또 처음에 여기 늘었을 때 의도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네. 이 돌을 살려주려고 넣은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러면 이렇게 쉽게 두기엔 좀 아깝습니다. 네. 예,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이 다음에 만약에 공격이 원활하지 않고 오히려 이 약점만 부각이 된다면은 백은 굉장히 좀 강력한 수긴 한데 반대쪽으로 씌어갈 가능성도 상당히 있죠. 다만 이제 흙도 빠져나가서 이렇게 되면 공격을 시작한 이상은 백의 입장에서 손을 빼기가 어려워요. 백도 좀 급해지는 기분이 네. 드는데요. 여기서 무조건 이득을 봐야 되는데 자, 그런 부분은 이청후단 입장에서는 부담이 됩니다. 자, 무난한 것은 한 칸 뜸이고, 네. 좀 강력한 수는 상대가 가는 진로를 막는 뭐 이런 수인데요. 자, 어쨌든 지금 여기서 이제 인공지능은 이쪽을 먼저 역시 뭔가 막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고 네. 있습니다. 네. 역시 이쪽을 뭔가 여기 어떤 형태도 여기 두지 않으면은 네, 역습을 당하는 입장이 되니까 일단 여기 띄워야 된다 이런 평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다음 수가 작전의 기로가 되죠. 이창호단도 생각을 많이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동안 뭐 2회전, 3회전에서는 아주 많은 시간을 네. 사용하지 않았었거든요, 초반에. 네. 이제 상대가 너무 노골적으로 실리바둑을 두니까 이창호단 입장에서도 초반에 고민할 거는 별로 없었어요. 뭐 근데 이 바둑은 100번이지 않습니까? 100번일 때는 초반에 좀 빨리 두기가 좀 어렵죠. 네, 부담이 있습니다. 이창호 선수의 모습입니다. 마스크가 조금 커 보이는 것 네. 같기도 하고요. 제가 보면 원활한 통풍을 위해서 아. 네, 마스크를 교체한 거가 아닐까 생각을 해보는데 아무래도 정말 마스크를 네. 제대로 쓰려면 정말 숨쉬기가 힘들더라고요. 네. 또 이창호단은 이제 원래 좀 몸에 열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조금 네. 상기가 되어 있는 모습인데요. 네, 열기를 빨리 배출해야 되는. 네. 아무래도 마스크 사용에서도 좀 이제 추위를 많이 느끼는 타입들은 좀 작고 아무래도 이제 위쪽을 딱 막는 네, 그런 마스크 사용을 하는데 이창호단은 이제 열이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좀 넓은 마스크를 사용을 합니다. 요즘에 우리가 볼 때는 다 똑같은 마스크 같긴 한데 그 여성분들 보면 마스크에서도 패션을 많이 따지시는 것 같아요. 네. 디자인이나 네. 컬러도 좀 따지죠. 네. 특히 뭐 이제 10대, 20대 우리 아가씨들은 흰색 누나 쓰는 흰색 마스크는 쓰지 않고 유독 검은색 마스크를 많이 사용을 하는 것 같은데요. 요즘에는 회색도 있고요. 네. 다양하게 나오더라고요. 네. 이 송혜령 선수가 오유진 선수하고 대우할 때
유일하게 검은색 마스크를 사용을 했어요. 아, 그랬었나요? 네, 근데 그 이후로는 모두 다 이제 흰색을 쓰고 있습니다만. 네. 자, 어쨌든 이 코로나로 인한 이 바둑계 아주 진 풍경인데, 네. 다만 선수들의 얘기를 약간 듣다 보면은 보통 이제 표정이 많은 선수들 있지 않습니까? 네. 또 내가 특히 실수를 했을 때 얼굴에 벌게지는 유형의 선수들, 그 선수들은 마스크 써서 굉장히 좋다. 뭐 그런 얘기도 가끔 해요. 예, 좀 표정을 감출 수가 있다. 네. 이런 얘기를 하죠. 자, 이창호 구단 잠깐 고개를 갸웃하는 네. 모습이었는데요. 이제 또 눈빛은 거짓말을 못한다 얘기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한때 이제 이동훈 선수가 선글라스에 가까운 짙은색 안경을 쓰고 온 적이 있어요. 아, 그랬었나요? 네, 근데 역시 뭐 한 판 정도였던 걸로 기억은 나는데, 어쨌든 이 바둑의 고수들은 자기 표정을 감춰야 되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좀 바둑 외적으로 애로사항이 있죠. 이창호는 굳이 안 써도 될 것 같긴 한데요. 네. 자, 한 칸 뛰는 게 하여튼 무난하긴 한데 좀 심심하다는 생각 지울 수가 없습니다. 색도 날일자로 네. 나온 자세가 네. 시원하네요. 일단 좀 뭐 보통 이제 여기가 이제 형의 급소다라고 하는데, 이제 흑도 대신에 지키면은 백이 좀 형태가 찌그러지죠. 자, 그래서 여기가 좀 장단점이 있고, 네, 뭐 형태는 지금 5대5의 승부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자, 강력한 공격을 갈 것인가, 그냥 천천히 갈 것인가, 네, 그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자, 돌통에 손이 갔었는데 네. 다시 또 뭔가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손을 뺍니다. 지금 이제 한국은 이제 8강전 진행이 되고 있고, 중국은 이제 완료가 됐는데요. 일본과 대만도 네. 완료가 되었고요. 이제 이번에 예선을 통과한 중국 선수 중에 렌샤오라는 선수가 있는데, 네. 렌샤오 선수가 이제 2012년도에 LG배에서 8강까지 올라갔어요. 근데 올라갔다가 굉장히 건강이 안 좋아서 그렇죠. 기권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이후로 이제 처음 세계대회에 이제 노크를 했다고 해요. 굉장히 촉망받는 신이었고, 또 나중에 또 여러분들께서 보실 기회가 많이 있겠지만, 딱 보기만 하더라도 정말 똘망똘망한 네. 눈빛이 좀 느껴지는 그런 그냥 뭔가 선수였는데요. 백면서생, 얼굴이 새하얗고요. 손이 가늘다라합니다. 백면서생인데 어떤 이 마치 무협지에 나오는 그런 주인공처럼 보이는데요. 일단 이 8년의 공백기를 깨고 본선 무대에 올라왔습니다. 렌샤 선수도 기대가 됩니다. 오, 야, 이건 또 뭐죠? 정말요? 이건 또 뭐죠? 이거는 뭐 일단 딱 느낌으로는 보통 여기 이제 끊는 수가 있으니까 붙여서 둔 다음에 수비를 하는데,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아까 제가 설명드린 이 수보다는 다 여기 있는 게 좀 낫습니다. 흑돌에 좀 붙어 있지 않은 것이 좋다 이렇게 판단을 네. 했군요. 하지만 이렇게 돌이 잡히는 것보다 돌이 여기 와 있으니까 지금 벌써 한 3집 이상 차이가 나요. 네. 흑의 입장에서는 굳이 살릴 필요가 없을지도 모르죠. 자, 이 수는 좀 의외인데요. 뭐 이창호 유라고 봐야 되는데 좀처럼 생각하기는 어렵네요. 근데 다만 이런 건 있습니다. 공격을 하는 쪽에서는 돌이 항상 높게 가 있어야 돼요. 설령 살더라도 살려주는 한이 있더라도 높게 가야지만 두 집 내고 살려주고 다시 외곽을 얻을 수가 있어요. 네. 그런데 밑으로 가버리면 설령 잡더라도 잡는 이 선이 2선 아닙니까? 그러면은 잡더라도 한 집밖에 못 얻지 않아요. 네, 그래서 보통은 잘 안 둔다라는 건데. 네. 자, 일단 이창호단은 독특한 공격법을 선보였고요. 서준희 선수 이제 버린 게 좀 아깝다고 보고 일단 붙여놨습니다.
이렇게 붙이고 붙이는 형태가 나오니 흙도 약점은 아예 네, 없어졌다고 볼 수 그렇죠. 있겠어요. 이거는 이제 흙이 백에 나갔을 때 바로 호구 형태가 되니까 자 이거를 미리 해 둔 건데요. 이렇게 되면은 글쎄요. 백도 여기를 나가기는 싫은 자리고 또 흙이 잡더라도 한 집밖에 되지 않잖아요. 네. 이 한 돌 하나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높지는 않습니다. 지금 굉장히 좀 독특한 수법을 들고 나왔는데요. 네. 대체로 이수에 대한 평가는 인공지능들은 좋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인공지능은 철저하게 이론과 확률을 따지죠. 우리가 공격을 할 때 이 선으로 가는 건 좋지 않다. 네. 누구나 알고 있는 상식 중에 상식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런 게 이제 전에는 이창호 구단 같은 대가가 두면은 우리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겠구나. 이 대가의 숨은 뜻이 있지 않을까 네. 뭐 이런 생각으로 이게 뭐라고 좀 하기 어려운데 근데 지금 이제 인공지능은 이제 그런 게 없으니까요. 이수는 나쁘다 좋다 바로바로 얘기를 하죠. 네. 자, 어느덧 이창호 구단의 시간 사용이 더 많아집니다. 네. 공격이 그만큼 어려워요. 네. 그래서 제가 이창호 구단의 지금 2판 연속 대마 사냥이 굉장히 큰 화제가 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드린 게 네. 그만큼 대마 사냥이 어렵기 때문에 보통 그런 작전은 거의 사용을 하지 않는데 이창호 구단의 바둑에서 2판 연속 나왔다는 것은 굉장히 특이하다 이 입장을 드렸죠. 그냥 프로 세계에서 대마 네. 사냥을 하는 모습을 보기가 힘들죠. 네. 여러분들은 대마를 이제 돌을 잡으면은 내가 잡았다. 즉 내가 잘 둬서 잡았다. 이게 밑에 깔려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일단 프로들의 바둑이나 고수들 바둑은 잡은 게 아니라 보통 버리는 경우가 허다하죠. 네. 대마를 잡은 경우도 그 못 살아서 안 산 게 아니라 바둑이 어차피 불리하니까 이리저리 버티다가 그냥 버리는 경우, 죽이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네. 그래서 프로들은 상대가 뭐 죽인 거 할 수 없이 잡은 거니까 잡고도 뭐 그다지 기뻐하지 않고 오히려 반집승을 거뒀다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더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는데 네. 아무래도 그런 게 이제 동호인 분들과 프로들의 차이라고 보여집니다. 예선 2회전 그리고 예선 3회전 2번 연속 대마 사냥에 네. 성공한 이창호 구단입니다. 이 돌을 잡는 것에 대한 미련을 버리는 게 참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뭐 이창호 구단은 뭐 제가 뭐 굳이 얘기 안 해도 다 아시겠지만 이제 전주 출생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프로 기사 중에서 이창호 구단이 이제 예전에 처음 태어난 데를 가보면은 안내판이 붙여져 있어요. 네, 그래서 이 곳은 이창호 세계적인 바둑 황제 이창호 구단이 태어난 생가입니다. 이렇게 안내판이 붙여 있어요. 네. 그래서 물론 이제 이창호 구단이 이제 전주뿐이 아니라 우리 한국의 자랑이긴 합니다만 특히 이제 전주 분들은 이창호 구단을 뭐 굉장히 영시하죠. 아무래도 이제 이세돌 구단도 이제 비금도에 가면은 이세돌 기념관이랄까 이제 네. 이렇게 기념을 하는데 일단 지금 이창호 구단이 일단 가장 처음이자 가장 사람들이 많이 이제 오고 가는 곳에는 이렇게 안내판이 붙는 유일한 케이스입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 원래 이창호 구단이 이제 45인데요. 이창호 구단과 초등학생 시절을 같이 보낸 그런 분이 계시대요. 야, 근데 이창호 구단, 잡으러 갑니다. 일단 공격은 덮어 씌운다, 포위한다. 이게 일단은 기본 원리인데 네. 아까 여기 둘 때는 그런 모습을 안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는 역시 덮어는 갔는데 네. 글쎄요. 자, 우선 여기를 흙이 빠져나갈 때 과연 나와 끊을 수가 있습니까? 네, 나와 끊을 수가 있나요? 지금 흙도 갇히고
백도 갇혀요. 네. 수상전이 펼쳐지죠. 근데 이거는 지금 이창호단은 요 하나를 버려도 가운데 두면은 이거는 흙이 불리하다. 끊어진다. 네, 이런 생각인 것 이런 같고 이렇게 수상전이 되면은 백이 잡을 수도 있고 흙이 잡을 수도 있지만 팽팽할 때는 또 빅이 날 확률도 있습니다. 네. 근데 빅이 되면은 이쪽의 모양을 얻고 시작하니까 백이 나쁘지 않다 이런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여기에 대응하는 서중희 6단의 생각은 좀 온건하게 둘 가능성이 크죠. 아, 근데 이 모양이 되면은 일단은 약점이 자동으로 없어진 장점이 네. 있고 다시 씌어갔을 때 또 막을 수가 있으니까. 네, 일단 느낌으로 봐서는 흑의 백의 선택이 나빠 보이지 않습니다. 이창호 구단 이번 4회전 역시 대마 사냥에 성공할 수 있을지 기대가 되는데요. 제25회 LG배 조선일보 기왕전 4회전 잠시 후 2부에서 계속됩니다. 제25회 LG배 조선일보 기왕전 예선 4회전 2부 시작합니다. 이창호 선수는 잠깐 자리를 비웠습니다. 일단 오늘 바둑에서는 세 판 연속 대마 사냥을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초반에 그러한 형태로 가긴 했었는데 네. 흙이 네. 좀 잘 빠져나온 모습이죠. 네. 일단은 여기까지 보셨는데요. 백이 결국 나와 끊지는 못했습니다. 약점이 있다 본 것 같고요. 이쪽 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서중희 선수도 이쪽을 한 점을 잡았습니다. 네. 이거는 한 점을 잡다 보니까 여기를 끊게 돼도 이 흙이 잡힐 리는 없는 거죠. 네. 다 막혔다고 가정을 해도 일단 이쪽을 두면은 이렇게 넉집이 나니까 네. 일단 이 돌이 흙이 잡히진 않을 것 같아요. 이 돌을 잡는 케이스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기 지붕을 뺐고 네, 이쪽 나가게 해야 되는데 터져 나가면 당장 뭐 막을 수가 없으니까 네, 일단 대마 사냥은 당분간은 좀 어렵다 보고요. 이창호 구단이 들여다봐서 약간 이득을 봤는데 이게 장단점이 있죠. 장점은 누가 보더라도 넘어가는 수가 있으니까 네. 집으로 이득을 봤어요. 하지만 여기 돌이 이어지면은 흙은 뛰어나갈 때 불편함이 없습니다. 네. 자,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이창호 구단이 공격과 세력 바둑은 포기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좀 실리로 돌아가는 네. 바둑이 될까요? 근데 하지만 실리 바둑이 되면은 여기에 밀어서 둘 때부터 2개, 6개, 한 8개 돌이 공격적인 수법 아니겠습니까? 네. 8개 수 돌이 약간 무의미하게 끝이 나니까 지금 포석은 역시 뭐 백이 좋다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겠고요. 어쨌든 긴 바둑으로 네, 일단 진행을 하겠죠. 네. 다만 지금 이제 흑의 집이 이쪽에 25집, 네, 35집, 45집인데요. 백은 네, 10집, 20집. 이쪽이 아까 10집을 봐줬습니다만 이쪽이 잡히면서 이제 10집을 봐주긴 어려워요. 네. 5집, 25집입니다. 그럼 백은 이제 어떤 20집의 이득을 어디선가 봐야 되니까 일단은 엘프고 실리를 중요시하는 엘프고는 뭐 굉장히 좀 흑의 입장을 네, 많이 반영을 하고 네. 있어요. 자, 백이 바로 그곳을 살리고 네. 나왔는데 계속해서 연결을 하겠다는 뜻일까요? 글쎄요, 뭐 일단은 선수는 아닙니다. 이쪽 도도 저 6, 4, 8생이라고 하죠. 근데 이거는 이미 9집의 집이 넘으니까 네. 손을 빼도 됩니다. 그렇게 따지면은 이 살리는 수가 몇 집이나 되냐 그러는데 이렇게 둬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서로 하나, 둘, 셋, 네 개, 8집 아닙니까? 그래서 9집, 10집밖에 되지 않아요. 지금 10집은 작습니다. 네. 자, 이쪽이 포인트인데 여기를 두면은 이쪽을 뺏기고
이쪽을 두면은 또 반대로 뺏겨요. 그러니까 두 개를 모두 다 둘 수가 없습니다. 네. 이런 경우에 예전에 이창호 구단은 이 붙임수를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좀 발빠른 선택인데요. 네, 이렇게 둬서 여기에 늘어주면은 이쪽을 둬서 양쪽을 다 두는 선택인데 이창호 구단이 예전에 많이 두었던 그런 수법이에요. 과연 오랜만에 다시 보여줄지 궁금합니다. 제가 이제 이게 이창호 구단의 수법이다라고 하면은 또 요즘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건 알파고 수법인데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네. 근데 신기하게 제가 알파고에 두는 것들이 나왔을 때 알파고의 수에서 이창호 구단의 향기를 많이 느꼈거든요. 네, 이창호 구단의 전성기 때 나왔던 수법이나 그런 어떤 사고방식들이 그대로 인공지능이 두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창호 구단의 바둑이 이제 재조명되고 있죠. 이창호 구단이 한창 전성기 시절 때 일화 중에 하나가 그 이창호 구단의 자서전인 네. 구득탐승이라는 책 있잖아요. 네. 그 안에도 나왔던 내용인데 중국의 서비평 구단이었나요? 아무튼 서비평 구단이었던 걸로 기억을 네. 하는데 이창호 선수의 바둑에서 속도에 주목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자기 자신은 늘 두터움과 좀 느릿느릿한 이런 네. 것에만 좀 너무 집중되지 않았나라고 했는데 그때 처음 속도라는 것에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다고 네. 해요. 이창호 구단이 이제 두터운 실리형이라는 분야를 창조해냈죠. 제일 좋은 거죠. 네. 이게 사실은 굉장히 모순된 얘기입니다. 네. 두텁다라는 것은 지금 이제 백의 모습처럼 굉장히 단단하긴 한데 한 가지 단점은 실리가 없어요. 네. 실리형은 지금 서중희 선수가 두는 것처럼 모양은 집은 빨리 있는데 뭐 이쪽도 약하죠. 그러니까 돌이 강할 수가 없어요. 예, 두터울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모순된 개념인데 이창호 구단의 이 바둑에서는 이 모순된 두 가지가 절묘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흉내내고 싶어 네. 하고 얻고 싶어 했지만 아무도 얻을 수 없었던 게 이 두터운 실리형이라는 이 모순된 경지였는데 이 서희평 구단이 아까 좀 말씀하신 그게 인류 기사들조차도 이해가 안 됐던 굉장히 모순된 개념 아닙니까? 네. 가장 부러운 기풍이죠. 근데 저희는 이창호니까 뭐 그런가 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대가이다 보니까 이창호 구단이 그런 모순된 것들을 얻을 수 있는 데는 이창호 구단의 바둑의 스피드였다.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었는데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오히려 느리지만 좀 빨랐다. 이렇게 네. 볼 수도 있을까요? 그렇죠. 그만큼 핵심되는 지역을 선점하는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다고 네. 볼 수가 있습니다. 역시 대가들의 한마디 한마디는 꼭 바둑뿐이 아니어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네. 대체로 중국의 선수들이 분석력이 뛰어나요. 왜냐하면 중국은 우리와 달리 국가대표 제도를 통해서 집단 연구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일단 공공의 적이 딱 설정이 되면은 일단은 굉장히 집단 분석과 이 토론을 통해서 상대를 아주 모든 걸 다 분석을 해버리죠. 근데 그 서희평 구단의 어떤 한마디는 서희평 구단의 개인의 생각도 있지만 또 중국의 이 프로기사들이 느끼는 그런 결론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손이 지금 나오질 네, 못하고 있어요. 그렇죠. 지금 일단 여기에 대한 고민도 있고요. 또 하나는 어쨌든 여기 뭔가 두긴 둬야 되는데 좀 애매합니다. 가장 눈에 보이는 건 나와 끊는 거지만 밀고 갔을 때 막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막는 거의 가장 큰 단점은 흙이 완벽하게 살아버린다는 네. 거예요. 또 이거 살아버린 다음에 또 괴로운 것은 그럼 중앙에서 모양의 지붕을 만들어야 되는데 중앙의 지붕을 만든다는 거 가장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나와 끊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고민이고, 그럼 왜 여기를 고민하냐? 백이 안 두면 흑이 둘 수도 있죠. 아, 먼저요. 네. 그럼 이제 거꾸로 백돌이 공격을 당할지도 모릅니다. 따라서 어떤 공격적인 성향을 유지하려면 결국 여기를 나와 끊던지 어딘가 둬야 되고요. 실리바로 전환하려면 빨리 포기를 해야 돼요. 작전이 기로이다 보니까 이창호 당이 지금 생각을 꽤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뭐 여기서 작전에 변화를 주는 것은 옆에서 보기에는 쉽죠. 옆에서 보기는 쉬운데 지금 백이 그동안 이 바둑의 포석이 굉장히 공격적인 포석 아니겠습니까? 네. 여기서 공격을 포기한다? 그럼 지금까지 백이 해왔던 것들을 그냥 송두리째 다 잃어버리는 거니까. 생각해보면 정말 좌아기 때부터 쌓아왔던 네. 세력이 네. 물거품이 그쵸. 돼버린 기분입니다. 굉장히 백의 입장에서 포기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네, 받아들이기도 힘들고요. 그래서 뭐 어쨌든 백이 지금까지는 공격적인 바둑을 뒀는데 지금까지 당신이 했던 공격 바둑은 매우 잘못됐습니다. 이거를 자기 스스로 이게 비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인정해야 되고요. 뭐 어쩔 수 없을 수도 있지만 일단 굉장히 선택이 쓰라리죠. 공격을 더 한다면 나와 끊는 것과 더불어 이쪽을 어쨌든 정리를 뭔가 해야 돼요. 이쪽이 터져 나가면은 이쪽이 막히지가 않습니다. 그럼 뭔가 정리를 하긴 해야 되는데 일단 어쨌든 중앙이 안 막혀요. 네. 그리고 마냥 공격만 가다가 지금 스무집으로 벌어진 집의 격차를 그리고 좁히기가 쉽지가 않은 거고요. 자,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지요. 이 바둑의 이 어려움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바둑 공부를 안 하면은 바둑을 쳐서 마음이 아프고 또 바둑 공부를 하면은 머리가 아프고요. 이렇게 고민을 하면은 번민만 쌓이고 그래서 바둑은 고민을 해도 좋을 게 없고 고민을 안 해도 괴롭고 네. 네. 바둑의 어려움입니다. 그렇다고 막 둘 수는 없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럴 때는 오히려 저희도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 부럽죠. 그냥 마음 편하게 두시면 되는데 저희는 어쨌든 특히 이창호단 같은 대가는 자기 이름을 걸고 바둑을 두는 거 아닙니까? 네. 이제 그냥 두고 싶어도 함부로 둘 수 없는 위치다 보니까 더욱더 한 수 한 수 이렇게 번민에 쌓이게 되고 아직도 뭔가 마음에 드는 수가 안 뭐 나왔어요. 쉽지 않아요. 지금. 이제 굳이 뭐 저보고 굳이 고르라고 한다면 일단 저는 아까 말씀드린 일단은 집에 격차를 좀 좁히고 얘기를 하자 이거를 좀 권하고 싶은데 네. 하지만 이렇게 되면 이제 또 이제 손을 빼는 구조가 나오니까 공격이 날아가죠. 자,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고민할 때는 항상 좀 참고를 해볼 필요가 있죠. 인공지능은 어떻게 추천을 하나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인공지능 이럴 때 사용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일단 인공지능은 자, 여기를 하나 해두고 여기가 이제 백이 흙에 뭔가 수비는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뭔가 받아두면은 어딘가 받으면은 일단 손을 빼고 붙여라. 역시 이창호 구단의 수법 예전에 썼던 수법을 좀 권유하고 있습니다. 네. 자, 백이 단수를 친다는 것은 거꾸로 흑이 호구를 치는 게 또 강력할 수도 있다는 얘기일까요? 여기 밀고 나갔을 때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죠. 이쪽이 백이 막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이렇게 돼서 이쪽에 갇혀버리면은 백의 입장에서 사활이 걸립니다.
뒤늦게 둬도 이거는 이제 거꾸로 사활에 걸려버리니까 나와 끊는 수를 방지하는 측면에서 여기를 둬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네. 흑도 여기를 어딘가 둬야 되는 것은 이젠 나와 끊기면은 백이 딱 막아버리고 여기 돌이 있으니까 흑이 사는 수는 별로 없죠. 네. 그래서 흑도 지키는 거는 필요하고 그러니까 지금 인공지능은 네, 빨리 집으로 전환해라 이렇게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금 이제 하염없이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요. 그만큼 어느 쪽을 선택해도 백이 좋은 게 잘 나오지 않아서 그렇죠. 네. 다만 이런 건 있어요. 바둑이 불리할 때 혹은 내가 지금 불리한 상황이 될 때 일거에 역전을 시키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보통 일거에 역전을 시키고 싶을 때 바둑이 불리할 때 보통 대만을 잡으러 가죠. 이것밖에 없다고 판단을 한 거죠. 네. 또 뭐 못 잡으면 다시 한 판 두면 되지. 뭐 이렇게 또 편하게 생각들을 하시고요. 하지만 한 판 지면 바로 끝이 나버리는 이 프로의 세계에서는 그렇게 또 두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창호 구단은 대체로 이제 기다리는 상대 시를 기다리는 바둑을 많이 구사를 합니다. 자, 돌통에 손이 올라왔습니다. 네. 네. 인공지능이 추천한 수 그대로 착점을 합니다. 네. 이 수는 뭐 어쨌든 공격은 네, 포기를 하겠다, 길게 가겠다는 의사 표현으로 봐야 되겠죠. 자, 흑의 다음 수도 쉽지만은 않아요. 우선 뭐 가장 눈에 띄는 건 나와 끊기면은 네, 역시 이제 끊기니까 여기 이제 있는 게 가장 무난한데요. 이렇게 되면은 백도 다음에 이쪽을 두게 되면은 역시 흑이 못 살아 있습니다. 옥집이 되니까요. 그러니까 이 그림이 실은 백이 가장 원하는 그림입니다. 어, 흑의 입장에서도 좀 생각한 게 때리는 수가 이제 가장 이제 좀 편하게 될 수 있는데 왜 그러냐면은 이쪽이 나와 끊는 수가 있더라도 흑은 이제 살아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따내져 있으면은 젖혀서 네, 막으면 두 점을 잡지 않습니까? 네. 이쪽이 이제 끊어지는 단점도 노릴 수 있고 네, 그래서 이쪽에 일단은 흑도 묘하게 백이 여기를 둘 수 있는 건 아닌데 네, 묘하게 여기에 좀 두는 게 일단 집으로는 흑 백을 가장 괴롭히는 수입니다. 네. 자칫 잘못하다가는 좌변 백돌이 공격 대상이 될 수도 있나요? 그럴 수도 있겠죠. 네. 그러니까 그러려면 흑은 때려야 되는 거죠. 네. 따내고 여기를 제압을 해서 집의 모양을 다 없애야지만 지금 말씀하신 이 공격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지금 이제 이창호 구단과 대구를 하게 되면은 흔히 서중이 일단 무명기사 아니겠습니까? 네. 자, 일종의 본인에게도 굉장히 기회라고 여기겠죠. 본인을 알릴 수 있는 네. 기회가 왔습니다. 자, 밀고 나갔어요. 자, 밀고 나간 거는 응수타진일 수도 있고, 뭐 어떻게 보면은 싸움을 걸기 위한 수가 될 수도 있는데, 싸움을 걸면은 백은 오히려 편하죠. 이 수비를 해 놓은 상이라, 자, 응수타진일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네. 자. 여기서 이제 백이 바로 젖히느냐, 하나 이제 늘어서 좀 여유 있게 가느냐. 일단 두 가지 중 하나입니다. 손을 빼는 것도 있긴 한데 좀 아깝죠? 손을 빼기에는 너무 아까워요. 이쪽을 거의 선수를 얻어맞게 되면은 이 중앙에 백이 가지고 있던 이 두 텀의 이점을 모두 포기해야 사라지네요. 되죠. 네. 흔히 돌이 이게 붙었을 때 지금 모든 프로기사들이 이 붙었을 때 고민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전에는 이창호 구단이 나오기 전에는 무조건 막아놓고 이제 젖혀놓고 고민한 거죠. 근데 이창호 구단이 항상 먼저 생각하는 특징이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지금
예선전을 통해서 대부분의 프로 기사들이 상대가 돌에 붙여오면은 굉장히 긴 시간을 생각하는 것은 그 원조가 바로 이창호 구단입니다. 계속해서 상대가 좀 시간을 쓸 수밖에 없게끔 네. 좀 서중희 선수도 껄끄럽게 두어옵니다. 일단 이창호 구단이 이제 나이가 이제 45 아닙니까? 뭐 물론 사회적이 한창 나이지만 이 승부의 나이로는 요즘에 만만치 않죠. 네. 그렇게 보면은 그날 이 컨디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이제 오늘 제가 보기에는 좀 시간을 유독 또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일단 컨디션이 이렇게 좋아 보이진 않아요. 네. 컨디션 좋을 때는 바둑이 좀 나쁘더라도 일단 딱 밀고 가죠. 네, 지금은 굉장히 머뭇거리지 않습니까? 네. 이거는 지금 컨디션이 제가 보기엔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하변에서 좀 이선 쪽에 돌이 네. 또 많이 갔었는데 너무 좀 공격을 서두른다는 느낌이 좀 들었거든요. 네. 처음에는 뭐 공격적으로 두려고 맘먹고 나왔는데 네. 일단 서중희 선수가 굉장히 저돌적으로 처음에 달려들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은 일단 이창호 단이 당황을 해한 것 같아요. 자, 이제 여기서도 이제 아마 작전의 기로 때문에 이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쪽을 막으면은 역시 계속 공격 성향으로 계속 가는 거고, 네. 손을 빼고 역시 뭐 어느 쪽 둔다라고 하면은 당하는 거는 아픕니다만, 확실하게 실리바둑으로 전환이 되지 않습니까? 자, 그런 의미에서 이창호 단은 네, 작전 선택에 지금 기로이다 보니까 예, 지금 여기 단수 침수도 한 10분 가까이 생각을 했는데 네. 지금도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자, 다시 손이 돌아간다는 거는 그만큼 네, 지금 결정을 쉽게 못 내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네. 그 얘기는 저렇게 나올수록 네, 약간 홧김에 마음 것 같은데요. 도저히 못 물러나겠다는 네. 뜻이었을까요? 네. 일단 막는 게 제 일감이긴 합니다. 네. 일감이긴 한데 지금 이제 이수가 놓여지자마자 인공지능이 다 흑쪽으로 확 기울어 버렸잖아요. 네. 그 이수는 네, 역시 인공지능은 어차피 여기 두려는 의도가 공격이 아니라 실리 전환이기 때문에 네. 역시 받지 말아라라고 권유하고 있었어요. 네. 자, 그만큼 여기 바로 끊지는 못할 텐데 이쪽을 따내서 지켰을 때 여기 약점이 도드라지죠. 네, 너무 보이는 거고 네. 만에 하나 지켜서 여기 뺏기면은 집이 격차가 20집에서 이제 30집 가까이 늘어나는 거 아니겠어요? 일단 우변에 다가오면 네. 100집도 10집이라고 볼 수가 없고요. 네. 그래서 지금 이 바둑의 백의 입장에서 추격을 하려면 뭐 여기든 여기든 어쨌든 둬야 된다. 빨리 추격을 허용해서 20집의 차이를 10집 이내로 좁혀야 된다. 네, 그것이 지금 인공지능의 대체적인 판단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창호 구단도 그걸 모를 건 아니었고, 네, 역시 그런 고민인데 이창호 구단은 흑이 하나 받아주면 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자, 서중희 선수 지금 받아주면은 흑이 백이 여기 있진 않잖아요. 네. 이제는 패석이라고 좀 봐도 네. 될까요? 그러면은 백을 자꾸 이제 끌어당기려면은 끊어놓고 둬야 되고요. 아니면은 다르게 둬야 되는데 과연 끊을지 그냥 뭐 지킨 수 둘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패를 합니까? 이건 패하겠다는 얘기죠. 오. 자, 역시 바둑이 근데 지금 백의 입장에서 이 두 텀을 최대한 극대화하려면은 패만큼 좋은 게 없어요. 네.
예상치 못한 상황이 왔습니다. 패가 나게 됐는데요. 이창호 선수의 다음 한 수는 잠시 후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국내 선발전 예선 4회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서준희 선수 자는 거 아니죠? 그 말을 들었을지 잠깐 들고 쳐다보는데요. 네, 어쨌든 패를 했는데 네. 백은 위기이자 기회겠네요. 일단 있는 수는 이 자체가 넘어가는 수가 없어서 네. 백으로서는 굉장히 손해입니다. 그러니까 패를 안 할 수는 없어요. 있는 수는 가장 네. 나중에 생각해야 될 수가 되겠죠. 네, 지금은 이제 가장 강력한 수는 나와 끊는 게 가장 강력합니다. 아니면은 이제 뭐 최소 막더라도 일단은 막아놓고 시작하는 게 낫죠. 네. 그쪽을 끊었다는 것은 네. 뭐 흙이 혹 치는 게 싫었을까요? 네, 살려주는 게 싫다 이 얘기네요. 아. 역시 끊는 수로 흙이 옥집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가 이제 단수가 되면 여기를 이제 둬야 되죠. 그 아무래도 이제 지금 이 바둑을 보신 시청자분들은 대략 또 어느 정도 바둑 두시는 분들이 많긴 하실 텐데 이 바둑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이제 바둑 TV를 보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세요. 네. 네. 바둑을 룰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의외로 보시는데 가장 어려워하시는 게 옥집이라고 해요. 네. 옥집 어렵죠. 분명히 이건 빵따냄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왜 가짜 집이냐 이거에 대해서 이제 어려워하시더라고요. 네. 창피해서 물어보진 못하는데 옥집은 은근히 좀 어려운 편이죠. 네. 근데 신기하게 아이들은 옥집을 어려워하진 않은데 어른분들은 옥집을 좀 어려워하세요. 네. 자, 여기는 이제 패가 되는데 기분 좋게 따내긴 했습니다만 흙도 한 집이 나는 건 아니죠. 옥집이죠. 그러니까 흙이 여기도 집이 아니고 여기도 집이 아니니까 여기 한 집으로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럼 나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일단 집으로는 흙이 앞서는데 이창호 구단 입장에서는 기회를 잡았어요. 자, 이 흙이 어떤 식으로 나가냐도 포인트입니다. 지금 바로 끊어서 패를 하는 건 좀 무리일까요? 이쪽이요? 네. 근데 뭐 둘 수는 있습니다만 흙이 팩감이 애매하죠. 백을 뭐 압박을 딱 크게 해줘야 되는데 마땅한 수가 없다 보니까 이렇게 악수 팩감을 두게 되겠죠. 네, 그러면 이제 두 수 손해가 되니까 당장 팩감은 아무래도 백이 많습니다. 흙의 입장에서 키우려면은 네, 결국 여기 두고 키워야 돼요, 이게. 근데 이렇게 요거 잡았다 해도 중앙에 이렇게 크게 잡히면은 같은 빵따님에도 일선 빵따님은 갈 데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근데 중앙 빵따님은 백의 가치가 더 커지니까 흙의 입장에서도 좀 바로 두는 것은 좀 부담이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흙이 여기를 둔 거는 패를 하려는 의도다. 워낙 그런 의도가 명확하니까 네. 그렇게 따지면 또 할 수도 있겠네요. 서준희 선수 생각에서는 또 빠르게 패를 걸어갈 수도 있겠습니다. 뭐 기본적으로 나가는 게 제일 무난합니다. 네. 남겨둔 네. 시간이 많기 때문에 충분히 네, 일단 잡고요. 네. 거의 선수라고 봐야 되죠. 이쪽을 한 대 얻어 맞으면은 네, 있는 자체가 백도 다 공배가 집이 하나도 없으니까 공격이 쉽지가 않습니다. 네. 네, 거의 선수성이라 봐야 되는데 백이 다만 이쪽을 받으면 여기를 또 젖혀왔을 네. 때 또 패가 돼요. 자, 뭐 아까 여기도 패가 하나가 더 있고 여기 패가 두 개가 나와요. 그럼 이걸 바둑에서 양패라고 하죠. 네.
그래서 여기에 둬서 패를 걸면은 백이 여기 따내면 흑은 이쪽을 따내고요. 백이 여기에 따내면 흑이 여기에 따내고. 그래서 백은 두 개를 다 못 이깁니다. 그래서 이게 따내는 의도는 늘어주면은 이 양패로 가겠다. 그럼 흑은 더욱더 잡힐 리가 없다. 네. 이런 안전판을 아. 좀 마련하고 있습니다. 백이 그곳을 늘지 않고도 둘만한 데는 안 보이는데요. 둔다면 여기밖에 없는데 네. 또 패를 걸어가요. 그러면은 백은 이어도 다 제자리인데 네, 흑은 빵빵 따내면은 네, 이 전체가 사활에 걸리니까 일단은 백이 괴로운 건 뭐 맞네요. 이청구단이 또 모양을 중시해서 결국에는 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요즘 뭐 신진서, 박정환 선수 이 바둑은 모양 따지지 않고 그냥 굉장히 이제 아주 현실적으로 두는 선택들이 굉장히 많지만 아무래도 이창호단 세대는 저도 그렇습니다만 그런 형태에 대해서 굉장히 좀 거부감이 있어요. 네, 그럼요. 심리적인 거부감이 있어요. 특히 이창호단은 더욱더 그러겠죠. 일본에서는 더 그럴 것 같고요. 네. 근데 최근에 일본에서도 이제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지만 많이 바뀌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에 LG배 시드를 받은 일본 쪽 시드를 받은 선수가 무라카와 선수인데 네. 이 친구가 이제 29살이에요. 일본에서 이제 10단 타이틀을 갖고 있는 친구인데 아무래도 이제 일본도 코로나 때문에 해외 시합에 대한 좀 불안감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네. 근데 흔쾌히 시드를 오히려 요청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본인은 목표가 세계적인 프로기사가 되는 게 꿈이다. 네, 그래서 세계대 나가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이 없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근데 이 무라카 선수가 특징이 전통적인 일본 바둑이 아니라 한국의 바둑을 굉장히 흡수를 많이 해요. 그래서 모양을 잘 안 따지는 선수입니다. 그리고 또 일본에서 이제 이치리키 료라는 선수가 역시 또 시드를 받아오는데 네. 이 선수도 역시 모양을 안 따져요. 그러니까 일본도 전통적인 이야마 유타로 대변되는 전통적인 강자와 새로운 유형의 강자들이 좀 치열하게 세대 교체 시합을 펼치고 있습니다. 시바노 도라마루 선수도 있고요. 네. 어느 나라나 그렇지만 인공지능이 나온 이후로는 제가 네. 재작년 연말에 관석위원회 한번 간 네. 적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도 인공지능으로 연구를 정말 활발히 하고 있더라고요. 네. 요즘은 이제 모든 게 세계가 평평해져서 자, 그런데 이청우단 왜 자꾸 땅굴을 파고 있죠? 네. 뭔가 지금 공격에 꼬여버렸어요. 네. 돌이 공격하다가 지금 2선 두고 공격 가다가 2선 두고 지금 뭔가 핵막 꼬여버렸습니다. 아, 그곳이 너무 아프죠. 근데 모양 이창우단도 근데 역시 이 새로운 흐름을 받아들이는 것 같긴 해요. 지금 모양은 정말 뭐 제가 뭐 굳이 말씀드릴 게 없긴 한데 여기 두면 또 이으니까 빈상각의 연속 아닙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가장 큰 장점은 흑도 못 살았다. 이게 가장 큰 장점이에요. 자, 나의 모양도 괴롭지만 흑을 철저하게 끝까지 물고 늘어지겠다는 얘기입니다. 기존의 이창호단 바둑에서는 볼 수 없었던 네. 그런 유형의 바둑인데요. 자, 어쨌든 근데 지금 이 흐름이 뭐 좋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네요. 네. 처음을 돌이켜 본다면 네. 흑이 백돌에 붙여왔을 때 이제 네. 그때는 흑 입장에서 어떻게 타개를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했다면 그렇습니다. 이제는 백이 좀 타개를 해야 되는 상황으로 좀 바뀌었거든요. 그렇죠. 뭐 여러분들 바둑에서도 이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네. 처음엔 분명히 내가 이렇게 모양이 좋았는데 그 상수가 이리저리 흔들어 가면은 두고 나면은 오히려 상대 집이 더 많아지는 케이스. 지금도 어떻게 보면은
이 백의 거대한 모양이었는데 흑이 뭔가 집이 점점 늘으면서 백보다 더 많아지려고 하고 있어요. 네. 예, 그만큼 이 백의 공격이 약간 좀 우왕좌왕했던 부분은 뭐 어쩔 수가 없는데요. 역시 백 입장에서 공격하는 게 쉽지가 않군요. 네. 흑일 때와 백은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서 두 판의 바둑에서는 이창호 구단이 이렇게 바둑형이 꼬이지 않았는데 지금 이 바둑에서는 100번으로 역시 공격을 한다는 것은 네, 역시 쉽지가 않네요. 자, 일단 흑도 두긴 둬야 됩니다. 안 두면 바로 끊겨서 한 집밖에 집이 아니죠. 네. 이쪽을 둬도 치중을 하게 되면 어쨌든 집은 나지 않아요. 자, 그래서 이쪽에 대한 연결을 봐야 되는데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아주 노골적으로 예, 그냥 열심히 나가는 방법. 네, 그냥 나가는 게 제일 편하죠. 근데 이제 프로들은 항상 여기서 꼭 뭔가 일석이조의 수라든지 네. 뭐 좀 좋은 더 하고 행마를 싶거든요. 찾죠. 네. 그렇게 따지면 이제 나와 끊는 수를 방지하는 게 여기 있는 수죠. 뚫어도 연결하면 되니까. 네, 그러니까 이 수를 이제 둘 수 있다면 좋은 거죠. 또 하나는 역시 뭐 끊어서 자, 좀 여유가 있다고 생각하면 끊어서 도로 싸움을 거는데 아마 서중희 선수는 여기를 아마 지금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이게 통한다면 가장 좋거든요. 네. 그러기도 하고 끝내기 바둑으로 갔을 때 이창호 구단은 역시 가장 무서운 상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웬만하면은 끝내기까지 가지 않고 네, 승부를 빨리 보고 싶은 거예요. 네. 근데 다만 끊는 수는 지금 이 그래프상으로 보시면 흑이 아주 압도적으로 유리한데 그런 유리함을 한 방에 또 날릴 수도 있습니다. 자, 그냥 중앙 쪽으로 향할지 네. 아니면 패를 하게 될지 끊게 될지. 자, 돌을 집었는데요. 네. 어. 두 번째. 일단은 나가는 통로도 마련하고 백으로 하여금 여기 있는 수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를 끊기면 일단 사월이 대책이 없죠. 네. 네. 백이 한 번 더 둬야지 사는데 넉 점도 강한 돌은 아닌 거예요. 근데 제가 아까 이제 백이 이수에 참 괴롭다 말씀드린 게 여기 공배 아닙니까? 과연 아무리 이창호 구단이 돌부처라는 별명이 있습니다만 여기서도 표정 변화 없이 이을 수 있습니까? 네. 뭐 저라면 이미 얼굴이 빨개지고 네, 난리가 났을 것 같은데요. 자, 지금까지 과정 중에서 가장 네. 좀 아쉬웠던 한 수라면 어떤 걸 꼽을 수 있을까요? 글쎄 아무래도 처음에 공격하다가 2선으로 가니까 결국 2선이 요 수가 글쎄 뭐 특별한 역할을 못 하고 있잖아요. 네. 네, 공격 갔을 때 역시 돌이 2선으로 가는 건 대체로 좋지가 않습니다. 자, 승부수를 날리려면은 손을 빼는 거고요. 네, 길게 간다면 받는 건데 자, 시간을 흙에 보죠. 네. 남은 시간 4분입니다. 이 강수와 일단 길게 가는 요 두 가지 선택을 4분 동안 해야 됩니다. 최강수는 덮어 씌우는 건데요. 최강수는. 씌우는 게 가능한가요? 장문처럼 네. 가능할까요? 일단 최강수는 좀 덮어 씌우는 거예요. 근데 다만 이게 참 어렵습니다. 일단 나가는 약점이 있으니까 끊는 게 선수가 돼요. 이쪽을 이제 백이 수비해야 될 때 막으면은 여기 사월이 괴롭죠. 네. 정말 두고 싶지 않은 곳이었지만 네. 어쩔 수 뭐, 없었죠. 네. 이창호 구단이 이수를 두고 나서 역시 이창호 구단, 천하의 이창호 구단도 뒷머리를 한번 긁지 않습니까? 네. 뭐 그만큼 두기 싫었던 네, 그런 자리입니다. 다만 이제 장기전으로 가게 되면은 서중희 선수도 역시 이게 초반 스피드와 어떤 이 부분 접전이 세면은 종반은 또 약간 허약하기 마련이에요.
초반, 중반, 종반 이 세 가지가 모두 센 기사는 없습니다. 네. 어딘가 하나 삐거덕거리는 게 있거든요. 지금까지 분이 우리가 알고 있는 서중의 6단은 역시 약점이라고 보면 후반 쪽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 의미에서 자신의 약점을 너무나도 잘 아는 서중의 선수 길게 갈 수도 있는데 아예 화끈하게 네. 끊어버릴 수도 있을까요? 네. 누구보다 더 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손을 빼긴 부담이 있죠. 손을 빼는 것은 장문이 되니까 손을 빼긴 어려워요. 또 마무리가 네. 중요할 텐데요. 일단 뭐 지금은 두 가지죠. 뭐 여기 끝나서 아주 싸움을 크게 하든지, 네. 아니면 그냥 나가든지. 나가도 나쁠 건 없습니다. 막으면은 전체가 미생이라 백도 이제 공격의 기회는 스스로 날리는 거와 똑같아요. 저 648생이라고 하죠. 이 여섯 집의 모양은 이렇게 된 여섯 집은 못 삽니다. 네. 네, 이렇게 도도 좁혀놓고 치중하면 못 사는 형태라 네, 백은 이 형태가 지금 돌이 몇 개입니까? 16개나 투자가 됐는데도 못 살아있는 돌입니다. 그만큼 좀 능률이 네. 떨어진다고나 할까요? 열여섯 번을 투자하고 심지어 이렇게 단단하게 연결조차 했는데도 아직도 못 살았다. 그 백의 어떤 이 돌의 효율성이 굉장히 떨어진다는 얘기죠. 흙도 비슷한 입장이긴 해도 흙은 어쨌든 백의 집을 깨지 않았습니까? 네. 그동안 또 네. 실리를 많이 차지하기도 그렇죠. 했고요. 여기도 얻었고. 백흙은 일단 소득을 올려놓은 상황인데 백은 소득이 없어요. 자, 일단 서중희 선수 좀 프로가 된 이후로 거기를 패를 겁니까? 자, 이거 부담이 없는 패라고 네, 판단. 끊어서 팩감으로 빨리 살겠다 이 얘기네요. 네. 자, 그런데 이게 한 가지 단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서중희 선수 스타일이 끝없이 뭔가 수를 좀 내는 입장인 바둑이죠. 네. 근데 패를 이길 수는 있는데 설령 이겼다고 해도 빵 따님의 가치가 다릅니다. 위쪽과 네, 아래쪽에 아래는 있는 말 차이가 그대로 있죠. 두 집인 거고 위는 백이 하기 나름이죠. 네, 30집이 될 수도 있고 두 집이 될 수도 있어요. 예, 그런 부분 때문에 바둑 이론에 충실한 인공지능은 네, 이제 백 쪽으로 많이 점수를 좀 부여해 주고 있는데요. 백이 조금 아깝죠. 여기 두고 싶기는 무난하긴 한데 흙이 좀 악수를 다음에 더 둔다면 이게 다 악수가 되는 수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제 백의 입장에서는 뭐 가령 이런 거라든지 들여다 본다든지 팩감을 좀 네, 더 쓰는. 조금 더 그게 돼요? 그게 됩니까? 야, 자, 안 받으면 네. 어느 쪽으로 공격을 하겠다는 뜻일까요? 이쪽인 것 같죠? 네. 밀고 양단 수위가 늘어야 되고 자 여기까지는 선수가 되는데 자 젖혀서 이제 수상전이 될 때 이으면은 일단 5수 대 5수. 야 이거 빡빡한데요. 자 이거 만약에 백이 못 잡으면 흙 못 잡으면 이거 봐도 끝나는 거 끝이죠. 아니에요? 네. 자, 그런데 반대로 흙이 또 패를 해소를 그렇죠. 했다가 네. 좌변이 잡히면 그것도 엄청나게 네, 크죠. 그렇습니다. 이 포인트가 역시 여기를 두고 지금 이 정도 됐을 때 한 수 차이 아닙니까? 늘면은 백이 앞서고 여기 꽉 막으면 흙이 기회가 오는데 자 그러면은 이제 반대로 끊었을 때 이 수수가 또 어렵죠. 난이도가 높아요. 유리한 입장에서는 고민하다가 받을 가능성이 높겠네요. 네. 하지만 또 그쪽을 받다 네. 보면 팩감이 또 많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패간 공장이 생기면은 네. 흙이 여기 돈 거는 패를 무조건 이긴다는 전제하에 둔 건데요. 네, 이제 굉장히 손해가 됩니다. 근데 뭐 상당히 어렵네요, 지금.
엮인 게 굉장히 많아서 네, 아주 어렵습니다. 지금 이제 백의 흑의 입장에서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은 일단 무조건 여길 이게 성공만 한다면 최고 가장 좋은 길인데요. 바로 활로를 막는 길이니까요. 네. 근데 여기서 이 축은 일단 이 역에 걸려요. 일단 축은 아닙니다. 그럼 백이 밀고 갔을 때 백도 이쪽으로 끊고 네, 모양은 뭐 상당히 어려운데 흑도 막 버티면은 일단 백도 만만치가 않아요. 자, 이게 일단 흑이 될 수만 있다면 이 수를 제일 먼저 생각을 하겠죠. 보통 저희가 근데 이런 바둑에서 이렇게 또 공개된 바둑에서는 흑은 또 유리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결국 고민하다가 받아주는 경우가 태반인데 그리고 흑이 그렇게 막았을 때 다음에 팩감이 뭐 나올까요? 일단 그것도 한번 흑이 봐야 되긴 하는데요. 흑이 어째 여기만 둬도 백은 득이에요. 아. 네, 여기만 둬줘도. 네. 이 여기 팩감은 흑으로 여기를 어떻게 이렇게 쓰던 저렇게 쓰던 어떻게든 약간 손해가 되니까 네, 악수 팩감 하나 더 둬라 이런 뜻입니다. 자, 이거는 이제 서중희 선수가 두 가지와 싸우는 건데 일단 수익기라고 하죠. 이 수가 되냐 안 되냐 이거에 대한 이제 굉장히 이제 가장 이성적인 중요한. 네, 네. 판단해야 되고 네. 또 하나가 이제 감성적인 판단인데요. 이게 설령 서중희 선수가 이게 손에 빼도 백이 안 된다 이렇게 판단했다고 우리가 가정을 했을 때 네. 근데 본인의 선택이 과연 내가 맞을까? 내가 틀린 건 아닐까? 이런 믿음이 과연 어느 정도 될까? 네. 좀 의심이 네, 그렇죠. 들기도 하죠. 근데 자신감이라고도 합니다만, 자, 밭. 네. 아, 그쪽으로요? 네. 이거는 지금 서중희 선수가 뭐 첫째 판단은 저희가 알 길은 없는데, 이 두 번째, 이 감성적인 판단에서 이미 뭐 접어주고 갔네요. 네. 자, 그리고 이선 쪽으로 단수를 쳤기 때문에 네. 계속 팩감으로 네. 나올 때면 나와라. 이렇게 좀 유혹을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서중희 선수가 이게 대가와 뭐 이게 뭐 보통의 프로기사라면 제가 좀 표현이 그럴 수 있는데 역시 가장 큰 차이는 뭐냐 이렇게 승부처라고 하죠. 이런 장면에서 떨질 않아야 돼요. 일단 이건 누가 봐도 여기 두는 게 낫죠. 근데 지금 서중희 선수가 이건 좀 떨었어요. 승부처에서는 특히 내가 바둑이 좀 좋지 않습니까? 네. 게다가 이창구단을 이기면 자신의 어떤 경력에 줄 하나 써지는 거 똑같아요. 그럼요. 네. 어디 가서 이창호구단 모르는 한국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이창호구단을 이겨봤다. 이러면 본인의 경력은 어마어마한 거죠. 네. 근데 지금 바둑이 좋으니까 이제 기회다라고 생각하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떨리기 시작을 하는데 서중희 선수도 이제 고비가 될 겁니다. 아, 젖혀서요. 네. 이렇게 하고 다시 잡겠죠. 자, 근데 여기서는 지금 흑이 여기 두면은 백은 팩감이 좀 없어요. 그다음 이거는 이제 성립이 안 되는데 여기는 약간 부담 없이 조금 손해긴 한데 그래도 부담 없이 나가지 않습니까? 여기서 백이 패를 뭐 팩감을 안 네. 쓰고 중앙을 빵따내 하는 건 조금 아쉬울까요? 아니, 원래는 이 정도만 해도 이제 백이 나쁘지 않다는데 네. 이창호단이 이제 내가 화장실 들어갔대야 나올 때 마음이 다르듯이 지금 좀 달라진 거죠. 왜냐하면 이수가 상대가 지금 딱 주눅 들었다. 이건 느껴진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면은 여기서 좀 뽑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창구단도 원래는 요것만 왜냐면 그냥 잡으면 나중에 나가는 충머리 활용을 당하는데 이렇게만 두더라도 깔끔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왕 이득 보는 거 좀 더 뽑아야 되겠다 생각할 수 아. 있어요. 왜냐면 받은 다음에 따내면은 다음은 여기 넣는 게 팩감이 되지 않아요. 그럼 흑은 또 이쪽에 악수패를 둬줘야 됩니다. 이건 악수패죠. 왜냐면은 받을 때 아까는 막으면 자동으로 못 사는데 지금 이거는 네 오히려 사는 수가 남으니까 네. 악수패의 연속이에요. 네. 젖혀진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네. 예를 들면 이제 팩감을 그럼 악수를 좀 덜 두려면 이렇게 붙여줘야 되는데 이건 어쨌든 집으로 손해죠. 악수니까요. 네. 자 어쨌든 뭐 이창호단 입장에서는 좀 더
좀 점수를 올리고 싶은 자리입니다. 자, 근데 이제 1분밖에 안 남았죠. 네, 그래서 시간이 어차피 이리 가나 저리 가나 초읽기니까 네. 남은 1분을 좀 판 전체의 윤곽을 짜는데 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흙이 아주 타기가 잘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창호 선수 반격이 좀 필요할 텐데요. 다음 한 수는 잠시 후에 확인해 보겠습니다.